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2월 25일 2월의 마지막 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 살펴볼 텐데요. 다우존스 30 평균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역시 0.64%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0.91%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고요. 국제금값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거래일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코스피, 코스닥 월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월봉을 보여드리면 1월 달에 이제 급격한 상승을 기록을 했고 2월 달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월 달과 2월 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아직 추세를 이렇게 돌파했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돌파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2월 달 마지막에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3월 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조금 살펴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에 말씀드린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추세 전환뿐만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거의 V자 반등에 가까운 그런 어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약 2018년 12월 이후 약 9주 동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망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기간이 27, 28인데 우리나라 3일절과 주말 휴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날 해당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에 간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즉각 반영되기에는 어떤 완충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협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경협주들 중에서 확실한 종목들이 확실한 차별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주 거래일이 4일이기 때문에 조바심에 의해서 심한 변동성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회담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3월 말에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의 확정입니다. 의견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대표단이 2일간의 일정에서 일정을 2일을 늘렸죠. 이 2일을 늘리면서 무언가 합의문에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미국 채권의 가장 큰 구매자입니다. 약 현재 이제 1조 4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채권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기간에 이 채권 구매량을 좀 줄였습니다. 네. 이 채권 보유액은 중국이 미국에게 이제 한 방 날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미국을 꼬꾸라뜨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에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중국은 가장 큰 무역에서의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too big to fail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마불사. 현재 중국은 굉장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로서의 미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중국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어주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 사실 양적 완화라는 말이 양적 완화지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죠. 찍어내는데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돈이 흔해지잖아요. 돈이 흔해지면 당연히
세계 경제, 즉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처하지 않았죠. 인플레이션에 처하지 않은 것은 그 많은 돈을 다 죄다 중국이 그때 당시에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중국의 힘이었죠. 사실은 아직 지적재산권이라던가 기술지를 이전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이슈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 시장은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국내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아닌 국제정세에 의한 센티멘탈에 의해서 2200을 간신히 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실적이 이제 3분기에 발표가 될 텐데, 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는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지표 등 대부분의 지표가 그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 4분기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이제 시장이 돌아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모다 총리가 인도 총리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는데, 5, 6월 달이 그 모다 총리의 재선이 결정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겁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델에 모다 총리가 얼마나 많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고요. 실제 모다 총리는 총리 선거 당시에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본받아야 한다고 선거 때 직접 유세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총리의 이전 방문은 이제 그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인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인데요. 작년 방문 당시에 인도는 합성고무, 아크릴 등 화학 제품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 화학업종 섹터 한번 체크하셔야겠죠. 주식공무원은 화학, 정유, 그동안 어려움에 빠졌던 그 섹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인도가 현재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PVC의 어떤 수요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도 총리가 와서 관련 섹터가 테마를 이루고 상승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저평가 섹터 중에 이런 뉴스들이 첨부되어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섹터 전체가 상승한다기보다는 섹터를 이끄는 탑픽 종목들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북미 정상회담, 주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될 수 있는 회담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운 모아 주실 거죠?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은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주식공무원의 오늘 컨텐츠 괜찮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와 관심 있는 분야는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